혹시 지금 드시고 있는 당뇨약이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쇠사슬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무리 현미밥을 먹고 짜게 안 먹어도 아침마다 재는 혈당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고 앞날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혈당 수치 숫자 하나 낮추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공장인 췌장을 기초부터 다시 수리해서 당뇨라는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아주 확실하고도 검증된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이 췌장 살리는 비결 10가지만 정확히 알고 실천하셔도 매일 먹던 약봉지와 작별하고 젊은 시절의 활기찬 몸으로 돌아가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68세 이영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무려 15년 동안 당뇨약을 드시면서 누구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흰 쌀밥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매일 운동장을 20바퀴씩 도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만 얼굴이 흑빛이 되고 아무리 먹어도 살이 빠지면서 손발이 떨린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췌장 기능이 이미 한계에 다다라 인슐린을 거의 짜내지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어르신은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제 몸은 이 모양이냐고요? 제가 어르신의 하루 일과를 마치 돋보기를 들이대듯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원인은 어르신이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으며 매일같이 반복했던 3가지 습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췌장은 혈당 조절의 총사령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췌장은 한번 지치면 회복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특히 60대 중반을 넘어 70대, 80대로 갈수록 췌장 세포의 재생 능력은 젊은이들의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은 이미 당뇨 환자거나 그 직전 단계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췌장이 90% 가까이 타버릴 때까지도 우리 몸은 이렇다 할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췌장을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많은 분이 혈당 수치가 오르면 약을 한 알 더 늘리는 것에만 신경을 쓰십니다. 하지만 정작 내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췌장이 왜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은 보려 하지 않으세요?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단순히 당 수치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완전히 꼬여버리고 혈관 곳곳에 끈적한 염증이 달라붙습니다. 결국 눈이 침침해지고 신장이 망가지며 발끝이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합병증이 소리 없이 다가오게 됩니다. 70대 이후에 당뇨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남은 여생의 품격을 순식간에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췌장 보약 10가지는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넘어 여러분의 지친 췌장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복구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디서 굴러다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분이 실천하고 약 끊었습니다 라고 증명해 주신 방법들입니다. 췌장을 서서히 갉아먹는 나쁜 습관을 멈추고 그 빈자리에 기적의 영양소들을 채워 넣는 법을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드릴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아끼는 주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엄지척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건강의 희망을 전달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췌장을 다시 춤추게 할 비법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결론부터 확실히 박아두고 갈게요. 당뇨약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입안에 씹는 습관과 음식을 입에 넣는 순서부터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고 새로 쓰셔야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제가 가장 먼저 드리는 특효 처방은 숟가락을 주방 깊숙이 숨겨버리고 젓가락으로만 식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췌장 건강을 위한 제1호 보약입니다. 우리가 흔히 입맛 없을 때 국에 밥을 말아 드시거나 물에 밥을 말아서 김치 하나 얹어 후루룩 넘기시죠? 그 사소한 행동이 췌장에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음식을 입에서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면 우리 침 속에 들어있는 강력한 소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탄수화물을 분해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고스란히 췌장으로 굴러떨어지게 되고 췌장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인슐린을 미친 듯이 짜내기 시작합니다. 이 고된 노동이 매일 반복되면 췌장 세포는 과로로 쓰러지게 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혈당 수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되는 겁니다. 이영희 어르신도 소화가 안 된다는 핑계로 매일 아침 죽을 드시거나 물에 만밥을 드셨던 게 독이 됐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젓가락 식사법을 강력하게 권해드렸죠. 밥 한 번, 반찬 한 번, 무조건 입안에서 50번 이상 씹어서 완전히 액체로 만들어 삼키라고 말이죠. 여러분, 침은 하늘이 내린 최고의 당뇨약입니다. 입에서 1차 소화를 완벽히 끝내주면 췌장은 그제야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췌장이 쉬어야 상처난 세포가 회복될 시간도 벌 수 있는 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꼭 챙겨야 할 두 번째 보약은 식사 전 천연 발효 식초 한 스푼입니다. 70대 어르신들 중에는 위가 약한 분들이 계시니 빈속에 드시지 말고 물 한 컵에 식초를 한 숟갈 타서 식사 바로 직전에 한 잔 드셔보세요. 식초의 초산 성분은 전분이 포도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거북이처럼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혈당이라는 폭주 열차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같죠. 췌장이 갑자기 쏟아지는 당분 때문에 당황해서 인슐린을 마구 뿌려대지 않도록 미리 보호막을 쳐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당뇨 때문에 매일 손가락을 찔러 피를 보며 한숨 쉬는 친구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혼자 건강해지는 것보다 친구와 함께 건강해질 때 그 효과가 2배, 3배가 됩니다. 저도 예전에 유튜브에서 본 건강법을 이웃에게 알려줬다가 그분이 덕분에 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고구마 한 상자를 들고 오셨을 때 정말 큰 보람을 느꼈거든요.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약을 소개합니다. 바로 브로콜리와 양배추입니다. 특히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췌장에 쌓인 염증을 싹 씻어내고 손상된 췌장 세포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회복제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걸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살짝 데쳐서 반드시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70세가 넘으면 영양소를 흡수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설포라판 같은 지용성 성분은 기름과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 몸속 췌장까지 안전하게 배달되거든요. 네 번째 보약은 검은 콩과 귀리입니다. 80대 어르신들도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한데 고기는 소화가 안 되고 췌장에 부담을 줄까봐 걱정되시죠? 이때 검은 콩은 최고의 구원투수입니다. 콩 속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밥이 되어
인슐린이 잘 작동하게 도와줍니다. 저녁 식사 때 밥에 검은 콩을 반 이상 섞어 드시거나 삶은 콩을 간식처럼 꾸준히 드셔보세요. 췌장이 비로소 시원하게 숨을 몰아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입니다. 60대 중반 이후에는 혈관이 곧 췌장의 생명줄입니다. 견과류의 착한 기름은 췌장으로 들어가는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하루에 딱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찌고 오히려 췌장에 무리가 가니 내 손바닥만큼만 챙겨 드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는 서양에서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우리 몸속에서 인슐린과 똑 닮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뜻한 물에 계피 가루를 티스푼으로 반 장 정도 타서 식후에 한 잔씩 드셔보세요. 요동치던 혈당이 마법처럼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일곱 번째는 여주와 돼지 감자입니다. 당뇨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들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 중에 위장이 차가운 분들이 여주즙을 물처럼 너무 많이 마시면 설사를 하고 오히려 췌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체질을 잘 살피면서 차처럼 연하게 우려내어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췌장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여덟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잠든 췌장 세포를 톡톡 깨워 인슐린이 잘 나오게 돕습니다. 생으로 드시면 위가 쓰릴 수 있으니 살짝 구워 드시거나 쪄서 드셔보세요. 매일 식탁에 마늘 2쪽만 올려도 여러분의 췌장은 든든한 보디가드를 얻는 셈입니다. 아홉 번째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미지근한 물입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목마름을 잘 못 느끼셔서 몸이 바짝 말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췌장은 그 끈적한 피 속으로 인슐린을 보내느라 죽을 힘을 다해야 합니다. 1시간에 한 잔씩 미지근한 물을 꼭 챙겨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액이 맑아지고 췌장의 일감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바로 수면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이건 과학입니다. 우리 췌장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스스로를 청소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합니다. 밤 11시 전에는 반드시 불을 끄고 누우세요. 7시간 이상 푹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 혈당이 떨어지는 걸 보면 잠이 얼마나 위대한 치료제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저건 나도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겠네 싶은 것들이 참 많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 깊이 있고 진솔한 정보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영희 어르신께 알려드려 3개월 만에 수치를 정상으로 돌렸던 췌장 회복 하루 시간표를 공개합니다. 여러분도 메모지에 적어두고 내일부터 그대로 살아보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아침 7시 눈 뜨자마자 하실 일은 입안을 물로 깨끗이 헹구는 겁니다. 밤새 입안에 득실거리는 세균이 췌장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 몸을 깨우세요. 8시 아침 식사 시간 기억하시죠? 식사 전 식초 물 한 잔 드시고 젓가락만 사용해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는데 식이섬유가 먼저 장에 들어가 벽을 쌓아주면 나중에 들어오는 밥의 당분이 혈관으로 급격히 들이닥치는 걸 막아줍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무조건 20분만 걸으세요. 70대, 80대 어르신들께 걷기는 운동을 넘어선 치료입니다.
걷는 동안 허벅지 근육이 혈액 속의 당분을 쏙쏙 잡아먹어서 췌장의 짐을 대신 짊어져 줍니다. 근육은 인슐린의 창고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저녁 식사는 반드시 해가 지기 전, 늦어도 저녁 7시 전에는 마치셔야 합니다. 췌장도 퇴근을 해야 하거든요. 밤늦게 음식이 들어오면 췌장은 야근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은 100%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72세 김철수 어르신도 이 시간표대로 3개월을 사셨습니다. 처음엔 밥을 50번 씹는 게 너무 답답해서 포기하고 싶다 하셨지만 딱 한 달만 버텨보시라고 제가 붙잡았습니다. 결국 석 달 만에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지금은 손자들과 축구를 할 정도로 기운이 넘치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 몇 가지만 짚고 갈게요. 첫째, 당뇨에 좋다는 과일즙은 마음껏 먹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즙은 과일의 식이섬유는 다 버리고 설탕물만 남긴 겁니다. 마시는 순간 혈당이 폭발하고 췌장은 기절합니다. 과일은 무조건 생과일로 사과 반쪽 정도를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둘째, 이미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데도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 몸은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 응답합니다. 오늘 배운 식사법을 병행하시면 주사 용량을 줄이거나 몸의 자생력을 회복하는 데 엄청난 밑거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췌장이 보내는 SOS 위험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째, 갑자기 단 음식이 미친 듯이 당긴다면 내 몸이 포도당을 제대로 못 써서 굶주려 있다는 췌장의 비명입니다. 둘째, 이유 없이 등 뒤 날개뼈 근처가 뻐근하고 아프다면 췌장염이나 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셋째, 화장실에서 대변을 봤는데 기름기가 둥둥 뜨고 냄새가 유독 지독하다면 소화 효소가 안 나와 췌장이 고장 났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10가지 보약을 더 정성껏 챙겨 드셔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68세 이영희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3개월 뒤 다시 뵌 어르신은 정말 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거무튀튀했던 안색이 뽀얗게 돌아오셨고 늘 피곤하다며 소파에만 누워 계시던 분이 이제는 새벽 수영을 다니신다고 해요. 무엇보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8.8에서 5.9로 뚝 떨어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보약을 뭘 드신 거냐고 물으셨다는데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하셨대요. 보약 안 먹고 젓가락으로 밥만 잘 씹어 먹었습니다. 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소중한 이야기들을 딱 3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당뇨를 뿌리 뽑고 싶다면 숟가락 대신 젓가락을 들고 한 입에 50번씩 꼭꼭 씹어 드세요. 둘째, 식사 순서를 채소부터 고기, 밥 순서로 바꾸고 췌장이 좋아하는 10가지 보약을 식탁에 올리세요. 셋째, 췌장에게도 쉴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고 식후 산책으로 췌장의 일감을 덜어주세요. 여러분, 당뇨는 못 고치는 병이 아닙니다. 내 몸의 정수기인 췌장을 우리가 얼마나 아껴주고 올바르게 대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활기차려면 내 몸 안의 작은 공장인 췌장이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밥을 따로 떼어 천천히 씹어 먹는 그 작은 정성이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또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곁에서 응원하고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단 하나라도 내일부터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창에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5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뜨거운 다짐이 당뇨 없는 건강한 노후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